왜 직장을 그만두시고 그리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좀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회사 생활도 되게 잘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조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회의감을 좀 덜 갖게 되고, 근데 나온 이유가 좀 많이 궁금해요. 저는 사업이랑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업이라 하면 지금이야 온라인 사업하니까 별거 아니구나 시작하는 게 알지만, 회사를 다닐 때는 모르잖아요. 사업은 뭔가 돈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백이 있거나 이래야지만 시작할 수 있는 거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네. 나는 사업을 절대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여기서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회사에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회사에서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음. 욕심이 또 있었고. 근데 또 회사 다니다 보면 다 제 뜻대로 안 되잖아요. 또 제 일도 아니고 또 회사 일이란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같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회사 일도 좋아했고 회사를 사랑했는데 제 뜻대로 안 돼서 저는 더 큰 데 나가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사를 했거든요. 회사를 안 다니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직을 하고 싶어서 퇴사를 했는데 이직 준비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제가 그래도 일을 잘한다고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그때는 약간 어깨 뽕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나가서 이직 준비를 하는데 어디 가서 난 일을 잘할 거야 이 생각을 했지만 어디서도 저한테 면접 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뽑을 때는 저를 아는 게 아니라 이력서를 보잖아요. 면접 기회조차 오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전 회사에서 다시 복직하라 그러고 그나마 한 군데 이제 면접 제의가 온 데는 그 전 회사랑 비슷한 규모고 전 더 큰 데 가고 싶어서 나온 건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복직도 새로운 데 취직도 못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강제로 경력이 끊겼어요. 단절된 거구나. 네. 무슨 일 하셨어요? 전 해외 영업부였습니다. 해외 영업부? 네, 근데 반도체 쪽이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였고 전혀 상관없네요. 진짜 기술 영업 이런 기술 거. 영업이었어요. 퇴사를 했는데 온라인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어떤 일 때문에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경력이 그렇게 끊겼잖아요. 저는 사실 돈을 더 벌고 싶다라는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보다 저를 잃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영어 이름이 나나예요. 그래서 나나킴이었는데 회사에서 항상 그 나나킴으로 사는 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집에 막 있는데 나나킴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저를 잃고 싶지 않아서 제 일을 갖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집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온라인밖에 없었어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진짜 온라인 말고는. 당시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캡틴 나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인스타 마켓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다양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잘 나가는 서과장이라는 채널 운영하는 서과장님의 교육에 천안에서 직영점을 맡아서 중국 구매대행 강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캡틴 나나님은 어찌 됐건 간에 그런 실패를 딛고 1.2억, 최대 1.2억까지 매출을 내는 정말 좋은 셀러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1.2억이라는 매출을 낼 수 있었게 하는 비결은 저는 결국에는 소싱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품이 좋아야 팔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소싱법들을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소싱법이요? 네, 조금만 풀어주면 안 돼요? 네. 두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첫 번째는 우선은 뭐 대량 그 수동 구매대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는 구매 대행이에요? 대량 구매 대행, 대량 수동, 그리고 일반 사입. 세가 다? 요 세 개를 각각 소싱 전략이 전 다르다고 봐요. 네. 그거를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량 같은 경우는 되게 긁어서 올리기 때문에 사실 최적화도 안 돼 있고 그 상세 페이지도 약간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셔. 이걸 누가 살까? 이 엉망인 상세 페이지를 보고 2주나 기다려서 사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소싱을 해야 되고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로 저희 요즘에 다 2, 3일이면 다 택배 받는 시대에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거를 2주나 기다려서 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선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사입 같은 거는 구매 대행은 반대겠죠? 그렇죠. 2주 안 기다리고 살 것들이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시간을 조금 더 비효율적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초보분들이. 그 외에 또 일반적인 꿀팁들 같은 거는 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만의 또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해외 영업부였다 그랬잖아요. 아, 제가 맞아. 전시회를 많이 다녀서 제가 전시회를 되게 좋아해요. 우와. 부럽다. 전시회를 좋아하고 좀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없는데 음. 사실 구매 대행이 좋거든요. 좋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국내에서 제조사에서 제대로 된 거를 마진을 많이 갖고 오면은 배송도 빠르고 사실 그게 베스트라고 봐요 저는. 네, 짱이죠 그게. 짱이죠. 근데 그게 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국내 위탁을 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리고 구매 대행을 하는 건데 사실 전시회를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직도 제조사나 이런 대리점 대표님들이 온라인 쪽에서 판매를 할 줄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특히 영세한 업체들은 그럼요. 물건만 잘 만들지 또 마케팅 쪽은 전혀 또 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또 많더라고요. 그런 제조업자 대표님들은 자기 제품을 너무 사랑해. 그럼 또 마케팅이 어려운 거 아시죠?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직도 온라인 쪽에 마케팅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직도 전시에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전시회가 되게 종합적인 전시회도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캠핑용품을 판매하고 싶으면 캠핑 전시회, 육아 전시회, 뭐 이런 반려용품 전시회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전시회를 가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좀 코엑스몰이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웬만하면 큰 데만 가요. 음. 코엑스랑 킨텍스 아니면 세테까지? 그런 쪽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소싱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면은 의외의 상품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의외의 상품도 있고 좋은 상품도 많고요. 온라인에 알려지지 않은 좋은 상품이 많아요.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조금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너무 좋죠 이런 거. 좀 약간 그 큰 데 가요. 너무 작은 데는 작은 업체들만 많이 가서 다 돌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코엑스 기준으로 한 개나 두 개 올 정도를 할 거예요. 그 전시를 하면은. 맨 처음에 가면은 한 바퀴 그냥 쓱 돌아요. 부스가 너무 큰 데는 대기업들이라서 어차피 못 들어요. 그런 데 말고 한 개나 두 개 부스 정도 나온 데 보면서 저 제품 괜찮다면서 부스 사진만 찍는 거예요. 그 스토어 이름 나오게. 얼른 찾아봐요. 얼른 찾아보면은 온라인 판매를 아예 안 하는 데도 많고요. 오. 아니면은 스마트 스토어만 하는데 아니면 온라인 판매 열심히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제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찍어놓고 리스트를 한 바퀴 쫙 돌아요. 그러면 한 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힘들어. 그럼 이제 또 커피 한잔 하면서 그 리스트를 보면서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군데씩 도는 거예요.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밖에 안 올렸어요. 그 업체가 이 물건이 괜찮은데. 근데 막 판매량도 별로 없고 막. 그쵸. 그러니까 판매를 할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딱 보면은. 그러면 이제 가서 조금 영업을 이제 시작을 좀 해야 돼요. 맨 처음에 가면 이제 고객인 줄 알고선 인사를 하는데 막 보면 제품이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하다가 사실은 제가 온라인에서 유통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제품이 너무 저희 고객들이 찾는 제품군이어서 너무 좋아서 보니까 살짝 봤더니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좀 공격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 따로 이유가 있으시냐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은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쵸. 그럼 이렇게 어물쩍 되면은 보면 지금 스마트 스토어 쪽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이쪽은 이미 하고 계시니까 제가 뭐 하고 있잖아요. 뭐 인스타 하죠. 뭐 유튜브도 이제 튜토리얼도 아니까 이제 그리고 라이브도 찾으면 찾을 수 있잖아요. 제가 온라인 그런 플랫폼들 다 웬만큼 입점해가지고 컨트롤하고 있고 뭐 인스타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쪽까지 연계가 된 곳이 있어서 원하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마케팅을 온라인에서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스토어 하고 계신데 제외하고 다른 플랫폼에 저희가 이 좋은 제품을 마케팅을 해봐도 되겠냐. 설득력 있어. 나 지금 설득당했어. 그러면은 줄 것 같아. 이제 그런 대표님들이 온라인에 욕심은 있지만 모르시기 때문에 솔깃해하세요. 저도 좀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그리고 또 올해 목표가 또 수출을 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대표님이랑 잘 해가지고 하면 저희가 해외까지 한번 나가볼 이렇게까지 얘기를 너무 해요. 좋죠. 너무 좋으면 그럼 되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고서는 명함을 그날 받아요. 그리고 면전에서는 대부분 거절을 못 하세요. 그잖아요. 우선은 명함을 받아오고 여기서 꿀팁 나옵니다. 업체들이 목금토일에 해요. 그러면 명함들을 받아와가지고 바로 연락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전시회 왜요? 끝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엄청 바빠요. 업무가 밀려 있거든요. 사무실 업무. 그래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메일이나 전화로 팔로우를 해야 돼요. 네. 저도 여기서 하나 배웁니다. 예.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뭐 메일로 뭐 견적서를 왔다 갔다 하거나 가능하면은 대면 미팅을 잡는 게 제일 좋죠. 그런 식으로 하면 10개 중에 1개는 업체를 저희가 얻을 수 있어요. 이게 해주시는 말씀들에서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우리 구독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독자들이 움직이는 거 싫어해요. 근데 내가 조금의 노력만 더 하면 그럼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공과 실패는 디테일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디테일에 진짜 제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좀 반했어요. 진짜요? 네. 네. 서 과장님 아주 그냥
호랑이 새끼를 키우셨네. 호랑이띠라. 아 진짜 호랑이 새끼를 키우셨네. 대단한데요, 아주. 멋있습니다. 쿠팡에서 그리고 뭐 자체 제작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상승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저는 공부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다. 이거를 추상적이죠. 예. 이걸 반복을 하는 건데 네. 그 노하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추상적인 거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부하고 실행. 그리고 요즘 디렉터 강님 그 쿠팡 온돌 아카데미 수업 듣고 있거든요. 네, 그거 좀 비싸지 않나? 750. 어저께 그래서 그 후기 올렸어요. 봤어요. 아 진짜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로켓을 몰라서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디테일이 엄청나세요 그분이. 그거를 배우고 싶어서 하는데 제가 이것 또한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저의 노력인 거죠. 거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 일정한 판매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을 하려면은 제가 부족한 걸 스스로 아는 게 먼저예요. 이 내 상세 페이지가 부족해서 전환이 덜 일어나면은 그 기획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게 부족하면 글쓰기 공부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광고가 좀 부족한 거 같으면 광고 공부를 그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보완을 해나가요. 저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저도 그래요. 예. 네. 예.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캡틴 나나처럼 되고 싶어. 나는 캡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나나라도만 되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이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하고 시작해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부터 먼저 준비해야 될까요? 이것도 약간 추상적일 수 있는데 저는 초보분들이 시작할 때는 무조건 단단한 마음가짐이 첫 번째라고 봐요. 아, 조금 동의합니다. 왜냐면은요, 시작은요, 배우는 걸로 천천히 하면 돼요. 그게 국내 위탁이든 구매 대행이든 프로그램이든 저는 우선 처음 배우는 거 실행해보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 수업이 왕초보가 타겟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되게 많이들 조급해 하세요. 그렇죠. 네, 그게 왜냐면 약간 이런 유튜브도 결과론적인 이런 영상들이죠. 몇 개월 만에 얼마, 몇 시간 투자해서 얼마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야. 근데 막상 초보분들이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요,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나오는 사례가 훨씬 더 많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10% 정도는 그냥 현상 유지 정도고 그 중에 또 진짜 1% 정도만 그쵸.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1%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네, 그런 걸 하니까. 네. 진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단순히 누구한테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시작인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 열정이 금방 소진이 돼가지고 금방 포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단한 마음가짐이랑 조급해하지 않은 마음가짐이 진짜 첫 번째로 딱 갖고 있어야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컨설팅을 운영을 하면서 저는 소통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네. 저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 듣는다. 그럼 저는 그 50명 있는 톡방에다가 매일매일 음성 메시지를 전해요. 어떤 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맘때쯤 시작됐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건 저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미리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지금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 시작한 지 20일밖에 안 됐다. 나는 첫 매출이 2달 만에 나왔다.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초심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게 진짜 큰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좋네요.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뭐 추상적인 거 아니고요. 사실 그게 맞아요. 네. 근데 분명히 힘든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은 할 수 없지만 진짜 지금 이 위치까지 오기까지 엄청 힘든 일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극복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가장 힘들었을까요? 제가 약간 여자라 그런가? 약간 감정적인 건데 이게 전 심적인 게 제일 힘들었어요. 체력이 힘든 거 그런 것보다는 심적인 게 힘들었는데 처음부터 저는 매출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급함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감대 형성을 할 때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는 규모가 작으니까 아무도 이걸 사업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하루 종일 진짜 열을 쏟는데 집안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돼. 안 하면 눈치가 보여. 내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닌데. 이제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거를 누구도 사업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들어줘도 같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동기분들이 있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이거랑 씨름을 하는데 인정을 안 받는 걸 혼자 버텨야 되고 또 사람이란 게 맨날 열정이 이렇게 뿜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 의지도 혼자 다시 다져야 되는 거.
이게 혼자서 있을 때 좋은 일만 있으면은 사실 뭐 상관없는데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그쵸. 예, 밑으로 꺼지는 게 2배로 꺼져요. 맞아요. 예. 맞아요. 혼자 있다 보니까 맞아요. 예. 딱 뭐 전화로 고객한테 시달렸을 때 그쵸, 딱 하고 끊었어. 그때 그쵸. 고요해. 그러면은 너무 허무하고 내가 이걸 왜 했지라는 생각도 가끔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뭐 동기나 누구 있으면은 전화해서 막 아유, 고객이 오네 막 이런 얘기라도 예, 하는데 하는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은 1차적인 방법은 진짜 집을 나가야 돼요. 명언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무실을 얻으러 나오잖아요. 사무실을 어떤 뭐 공유 오피스를 가든 집 밖으로 나가니까 일의 효율이 진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전 사무실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세요? 요즘에는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집에 가고 싶을 때까지 해요. 그냥 6시까지 있을 때도 있고 더 늦게까지 할 때도 9시까지 할 때도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온라인 사업을 도전하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응원을 해야 될까요? 채찍질하면 안 돼요? 채찍질해도 됩니다. 둘 둘 다 다 하자면은 네. 제가 항상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쉬운 줄 알고선 뛰어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제가 주변에 지금 잘 드신 분들이 이제 좀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열심히 안 하신 분들 없어요. 투트님도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셨어요? 올라오기까지? 저 정말 열심히 그니까요. 했어요. 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는 전 없다고 보는데 근데 대신 하기로 했으면 이제 힘든 만큼 꾸준히만 하시면은 저는 안 될 건 아니라고. 맞아요. 서울대 가는 것보다 쉬워요. 서울대 가셨나? 아니요. 저는 서울대를 가본 적은 없지만 서울대 법대 가는 것보다는 쉬울 것 같아요. 저는 공부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요? 사업보다. 그래도 최소한 서울대 가려면 1년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11월에 그쵸. 시험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짧은 기간에도 성공하는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은 저는 서울대 가는 것보다 쉬운 것 같아요. 서울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사당오락이란 말이 있잖아요. 4시간 자면 그쵸.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4시간만 자면서 사업 준비해봐요. 어우, 다 붙죠. 다 잘 되죠. 다 잘 되죠. 다 그렇게 안 하시는 안 하니까 그죠? 그런 거죠. 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도 그거였어요. 맞아요. 네. 자,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오늘요? 처음에 사실 되게 긴장했는데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 오늘 네. 투트님 생일이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의도치 않게 노래도 불러드리고 축하도 하게 됐는데 네.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되게 어색했지만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수다 떠는 기분으로 얘기 잘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전에 나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길래 이렇게 나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또 어땠어요, 첫인상?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저를 보기 전에. 네? 불편했어요? 왜요? 장난이고. 예. 그래도 좀 궁금한 거예요. 막 다른 셀러들은,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비춰지는 어떻게 보면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 거예요. 약간 그 어른의 이미지가 있어요.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 때문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장난을 막 함부로 치기가 좀 어려운 약간 그런. 그리고 훨씬 오래 하셨잖아요 기존에. 그 약간 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더 조금 어색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좀 쇄신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다들 어려워요.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렇게 안 그러시네요. 네. 저는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를 존중하고요. 예, 돈 벌고 있는 행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응원합니다. 네. 예,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거 아세요? 미국은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프리랜서 비율이 50%래요. 50%나 돼요? 네, 자영업자도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는. 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기형적으로 70% 이상이 직장인이래요. 이제 점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캡틴 나나님 같은 분들이 계속 많이 나와서 세상을 좀 바꿔서 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세계평화. 네. 오늘 이렇게 캡틴 나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 동기부여 되셨을까요? 캡틴 나나님은 시작하신 지 진짜 2년이 아직 안 되셨대요. 근데도 이렇게 엄청 성장하고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굉장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거 보신 분들 준비만 1년 반 이상 하신 분들 많으시죠? 1년 반 전에 시작했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캡틴 나나님과 같은 여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캡틴 나나님의 영상에서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또 뵙고요. 그리고 유튜브 창에서 캡틴 나나님의 영상을 꼭 검색하셔서 또 구독, 좋아요 한번 우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투트랙 채널에서도 또 똑같이 좋은 영상을 다룰 테니까 계속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